대표님, 혹시 지금 통장에 있는 돈, 매월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용코치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그러게요. 제가 다음 영상을 뭘로 올릴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보니까 이제야 오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또 실무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자금 관리는 회계처럼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특히 숫자와 친하지 않은 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수포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자금 관리가 제가 하는 업무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업무가 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자료와 또 구체적인 작성 팁까지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첫 번째, 자금 주보입니다. 자금 주보는 우리 회사 통장에서 어떤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정리하는 표입니다. 이름처럼 자금 내역을 주간 단위로 정리하는 건데요. 용코치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먼저 회사가 가진 통장을 리스트업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입출금 통장, 투자금을 받았다면 투자금 통장,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금 통장, 정기예금이 있다면 예금 통장,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등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입니다. 다음으로는 통장별로 입출금 내역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제가 날짜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통장 순서든 날짜 순서든 상관없어요. 그 주에 일어난 그 이벤트들을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신 누락되는 부분 없이 모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1회 또는 격주로 정리를 합니다. 만일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회사나 거래량이 많은 회사의 경우는 자금 흐름이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일보처럼 매일 보는 것도 좋아요. 반대로 통장 개수도 적고 거래량도 많지 않다면 격주 단위로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금 흐름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게 뭐였지? 하기 전에 기록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기억만큼 못 믿을 것이 어디 있나요? 사실 이건 제 얘기인데요. 2주만 돼도 이게 뭐였더라 하는 게 다반사일 테니까 최대 격주 단위로는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억 말고 기록을 믿으세요. 두 번째, 월별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금 주보가 흐름을 보는 거라면 월별 현금 흐름표는 전체 그림을 보는 자료입니다. 또 자금 주보가 완벽하게 현금, 통장을 통해서 오고 간 금액을,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면 월별 현금 흐름표는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까지 관리를 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디다 돈을 쓰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코치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일단 비용 계정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통장과 법인카드 내역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요. 월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시보드를 구성하면 너무 유용합니다. 월별 현금 흐름표가 있으면 확인 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정비와 변동비 비율입니다. 고정비는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고정비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나 우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료, 슬랙이나 노션 같은 툴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비용도 고정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변동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뭔가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운송비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광고를 할 때 들어가는 광고비도 변동 비율입니다. 고정비와 변동 비율이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지를 볼 수 있어요. 많은 회사들은 인건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인건비 외에도 어떤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면 우리 회사가 가치를 좀 더 두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월 대비로 증가한 비용이 뭔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 자료가 있으면 당장의 비용 구조를 개선해서 새는 비용을 막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예산을 짤 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월 대비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비교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일어나야 했던 비용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즉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예산을 설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자료를 작성하는 욘코치의 작성 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뭘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작성 도구는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ERP나 회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들에겐 이건 좀 과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돼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버전 관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엑셀로 저장할 때 뭐 몇 월 며칠, 뭐 1번, 몇 월 며칠 2번, 뭐 몇 월 며칠 3번 뭐 이렇게 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전 관리가 따로 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공유도 가능해요. 저장한 몇 월 며칠 1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번인데 이 뒤에 3번이 있는지 4번이 있는지 1번을 가진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게 최종 버전인지 알 수 없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그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보다 협업이 훨씬 쉽습니다. 실무자가 작성하는 걸 대표님이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함께 봐야 한다면 더더욱이나 구글 시트가 적합합니다.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어떤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대표님은 그걸 사용할 줄 모른다면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통해서 요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지수2 계정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욘코치가 생각할 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만큼 막강한 것이 없다가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요즘은 자금 관리에 관련한 사스도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두 번째, 비용 계정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식비, 기타 비용, 잡비처럼 임의로 쓰는 계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뭘 모를 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연초에 재무제표 만들 때 굉장히 고생합니다. 세무법인에서 만들어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세무법인에서 만들어주는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재무제표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세무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도 말도 잘 통하고요. 재무제표 같은 보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럼 왜 자금 주보와 월별 현금 흐름표 이 두 가지 자료가 중요할까요? 스타트업은 자금이 빠듯합니다. 늘 없어요. 없는 빠듯한 살림이죠. 그런데 흐름을 모르면 새는 돈이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나 실무자가 자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보이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방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느는데 왜 돈이 없지? 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 관리는 회계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계 몰라도 됩니다. 수학 포기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금 주보와 월별 현금 흐름표 필요한 거 알겠고 작성 잘 해야 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해? 나 잘 모르겠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랜만에 욘코치였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